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시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뭐 방송이나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항상 긍정문을 쓰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말 습관이 우리의 행동에 정말 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 형님들도 아무리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항상 긍정문을 쓰는 노력을 해보시면 관계나 결과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예고드렸듯이 오늘은 EPR 3분기 실적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EPR이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EPR은 미국의 레저 리츠입니다. 극장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뭐 골프장, 뭐 스키장 이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로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2분기 실적 리뷰를 9월 중순경에 했었는데 주가는 그때 대비해서 약 5%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조금씩 저점을 잡고 반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분기 실적 리뷰 대비해서 약 5%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 배당률은 어느새 8.4%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세후 약 6천 원 정도를 받는 수준의 배당률에 도달을 했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극장 관람객 수 추이와 영화 산업 동향에 대해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EPR 매출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리갈을 소유하고 있는 시네월드의 파산 신청 현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EPR 실적을 리뷰하는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산업계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계 전 세계 2위의 극장 체인인 시네월드가 법정 관리 챕터 11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시네월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리갈이라는 영화 체인을 운영하고 있고 약 511개의 극장에서 6,853개의 스크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네월드의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EPR 프로퍼티의 커스터머의 세 번째로 큰 고객이 리갈이기 때문입니다. 약 9%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CEO인 무키 그레딩거라는 분인데, 약 2.5조의 유동성을 공급받을 예정이고, 이는 사업 정상화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서는 23년 1분기에 법정 관리에서 졸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PR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시네월드를 응원하고 23년 1월에 꼭 법정 관리를 졸업하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C가 만약에 낮은 가격에 극장들이 매물로 나온다면 살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CEO인 아담 에런이란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AMC라고 하면 작년 코로나 시점에 밈 주식의 대명사였고 2불에서 60불까지 약 3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폭이었는데요. 아담 에런을 밝히기로는 이 시점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자사주 매각을 통해 1조가량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을 통해서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가진 극장이 저렴하게 나온다면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기대를 가졌던 게 뭐냐면 아까 이 전에 뉴스에서 리갈이라는 업체가 지금 법정 관리에 챕터 11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극장 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극장 수를 줄이게 되면 EPR의 임차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줄어들 소지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이런 극장들을 AMC에서 매입을 해준다면 EPR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경우에는 매출이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뉴스로 저는 봤고요. 아무쪼록 AMC가 만약에 리갈의 극장들이 매물로 나온다면 매입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GV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뉴스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77억 정도고요. 국내에서는 탑건 매버릭과 한산 용해 출연, 공조2가 흑자 달성에 기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탑건이 제 기억으로는 한 800만 정도 했고요. 한산도 500만 이상, 그리고 공조가 한 400만 정도
굉장히 흥행몰이를 했기 때문에 이 세 영화가 국내 영업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조치가 유지가 되면서 영화들이 개봉이 자연스럽게 좀 지연이 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부분 때문에 여전히 영업 손실이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이 단계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CGV 입장에서도 중국 사업이 조금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에서는 흑자로 전환되었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회사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수익 영화관인 4D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수익 현황을 점검을 했는데 이번 3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 아바타 하반기 대작 중에 하나인 아바타가 4D 개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 관련된 뉴스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실제적인 극장 관람객 수와 매출액 추이를 코로나 이전 시기인 19년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PR의 고객들이 극장 체인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직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극장 산업을 뉴스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좀 유의미할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 대비 60에서 70% 수준의 박스 오피스를 유지 중입니다.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년 10월 기준 누적 매출액이 1조 5,700억 정도였는데 22년 기준으로는 약 9,391억으로 회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0% 정도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된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 수치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큰 변동폭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년 코로나 이전 대비 약 68%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9월 대비해서 큰 변동폭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적극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오랜 기간 동안 펴왔음을 저희가 상기한다면 조심스럽게 이 정도의 회복률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영화산업, 극장산업 전체의 뉴 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레저 산업이라는 게 사실 EPR이 영위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성장이 확실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EPR 입장에서는 극장 쪽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분기 리뷰 시에도 EPR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극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극장 비중이 약 8% 정도 줄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3분기에는 극장의 비중이 어떤지 전체적인 임차인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탑10의 극장 사업자는 세계 1위인 AMC가 전체 1위고요. 그리고 3위가 세계 2위인 시네월드의 리갈, 그리고 4위가 시네마크, 이렇게 3개의 극장 사업자가 포진해 있고요. AMC 같은 경우에는 약 0.6% 감소한 14.5%를 기록했고, 리갈 같은 경우에는 4.5% 대폭 감소해서 9.0%, 그리고 시네마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10 기준으로 약 5% 줄어들었습니다만 보고서상에는 약 2개만 줄어든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비중은 5%가 줄었지만 극장은 단 2개가 준 것으로 표현이 돼 있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숫자만 본다면 수익과 매출 모두 2분기 유사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어닝이 1.2, 1.23, 그리고 매출이 161, 그리고 160 이렇게 보시면 밀리언 달러죠. 수익과 매출 모두 2분기 유사 수준임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다만 EPS는 컨센서스 부합 수준, 그리고 매출은 컨센서스를 13.2%를 비트를 했습니다. 매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조금 낮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19년 대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임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19년 3분기에 어닝이 1.46이었기 때문에 22년도 3분기하고 비교해 본다면 약 회복률이 84%에 그쳤기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회귀를 못한 모습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가이던스 상향, 그리고 체납금 회수 지속,
그리고 견고한 유동성,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리갈 시네마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요. 뒤에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이던스가 기존 4.55에서 4.6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4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좀 반영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체납금의 회수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받지 못했던 임대료와 이자를 합쳐서 올해 누적으로 1.1억 달러를 회수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견고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용한 현금의 규모가 약 1.6억 불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더 많은 금액이라는 얘기를 좀 강조해서 했고요. 부채 비율 또한 39% 수준으로 건전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현재 부채들도 모두 고정금리 기준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투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2년 누적으로 3.2억 불을 진행하였고 컨퍼런스 콜에서 극장 산업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극장 매출치가 하향 고정화될 것을 예상한다면 향후 EPR의 사업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갈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렌트비 납부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임대 조건에 대해서 리갈과 EPR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리갈의 렌트비는 현재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요. 57개 극장에 대해서 두 번째는 9월 렌트비는 미납을 했습니다만 10월 달과 11월 렌트비는 납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안정적인 납부에 대한 보장은 없는 상태고, 네 번째는 리갈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 납부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사는 임대 조건에 대해서 리갈과 협상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갈의 비중이 현재는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병행해서 리갈이 안정화되면서 임대하고 있는 극장들에 대해서 예전과 같은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것이 EPR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갈 관련된 내용들은 향후에도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분기 누적으로 1.6억 불 정도가 되고요.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매출 기준의 회복률은 약 91%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PS 기준으로는 84%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 대비 매출이 조금 더 회복률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19년도에는 연간 기준으로 주당 약 3.8불 정도였는데 현재는 2분기와 마찬가지로 주당 3.3불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대비 이익과 배당이 회복이 여전히 좀 더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적어도 매출단의 저 레벨은 EPR이 만약 현재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고정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북미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회사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산업 전반과 EPR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2분기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R 향후 전망에서 중요한 점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익의 정상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은 90% 이상 회복을 했기 때문에 수익 수준도 매출 수준까지 정상화하는 게 관건일 듯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극장에 편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부분입니다. 영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법정 관리 중인 리갈 시네마가 어느 정도 사업을 정상화해서 법정 관리를 빨리 졸업하는 것이 EPR 입장에서는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빅 이벤트죠. 아바타가 12월 중순에 개봉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기대만큼 박스 오피스를 동원해서 극장 산업의 희망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애증의 기업이죠. ST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살만이 형이 좀 와가지고 대규모 MOU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ST도 수소주로 엮여서 실제 실증 사업도 하고 있고 수전의 장비도 지금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는 아닙니다만 하루 정도 슈팅이 났었습니다. 쭉쭉 좀 이어가면 좋으련만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ST의 3분기 실적과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주담 통화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EPR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과 3분기 실적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형님들 일과 가정 그리고 투자 있어서 모두 잘 되시기를 빌고 항상 화이팅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